이러한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주요한 원칙들을 살펴보면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분리의 원칙, 즉 마스터 데이터를 기업의 주요한 자산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데이터 또는 뭐 상품에 대한 데이터, 제품에 대한 데이터, 공급자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데이터 자체가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거래를 처리하거나 하는 등의 그 응용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하나의 부수적인 입력 자료라든지 출력 자료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기업의 주요한 자산으로 이제 분리해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분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라는 것은 표준화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표준화해서 하나의 마스터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기업의 모든 구성원들의 다 동일한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데이터가 여러 번 복사가 돼서 여러 번 저장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도 저장이 되고 저기에도 저장이 돼서 여러 번 중복해서 저장이 되면 이 데이터들의 정확성이나 표준화는 저하되게 마련입니다. 정확성이라든지 표준화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같은 자료가 두 곳에 저장이 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데이터들이 서로 다르게 관리되거나 기록될 확률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다가 하나만 저장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일한 저장소에 마스터 데이터를 저장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표준화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개 서비스의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개방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데이터의 품질이 더 우수하게 잘 관리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용하고 남도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데이터의 품질에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 저 데이터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그 값이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된다든지, 또는 같은 뭐 데이터의 값, 예를 들면 주소라든지 하는 값이 두 곳 이상 저장되면서 서로 다르게 저장되어 있다든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개방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그 품질 문제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에 무슨 흠결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흠결을 우리가 보완해서 수정해서 제거하는 그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데이터를 어디다 숨겨서 한두 사람만 관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뭘 잘못 관리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개방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공개 서비스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통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데이터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그렇죠. 그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을 때 잘 관리된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책임관을 지정해야 되고 그 책임관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를 해서 이것이 내 데이터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해서 관리할 때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마스터 데이터 관리의 원칙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적용될 수가 있지만 조직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경우에는 그 노력이나 자원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당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마스터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이런 데이터 관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마스터 데이터 관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스터 데이터 관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우리가 구축함에 있어서 ETL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데이터의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의 표준화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데이터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실제 현상에 있는 어떤 실체를 데이터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고객이 있다. 그러면 이 고객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러면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고객 데이터인 것입니다. 고객 데이터.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대상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를 나타낸다. 그러면 키를 측정하는 단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키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자리수는 몇 자리수이고,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표준화라는 것은 그걸 확대해서 보면 데이터들이 나타내는 의미들, 뜻이나 또는 해당 조직이나 기업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그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사용하는 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나타낼 때 대한민국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한국이라도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ROK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물을 지칭해서 그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할 때 그때 무슨 용어를 사용해서 단어를 사용해서 그거를 이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용어 표준화이고 그렇게 해서 표준화가 된 용어를 표준 용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어들 사이에는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단어이고 또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의 단어들의 연관관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가 있으면 개인용 컴퓨터를 데스크탑하고 노트북으로 구분을 하면
데스크탑은 개인용 컴퓨터보다 좁은 의미의 단어이고 개인용 컴퓨터는 데스크탑보다는 넓은 의미의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한 또는 해당 조직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을 이제 표준화해서 그것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정해주고 넓은 의미의 단어, 좁은 의미의 단어 또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을 이렇게 정해주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그 해당 조직이나 기업에서 기록하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이 데이터 표준화의 가장 1차적인 기본이 되는 표준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표준화한 용어들을 다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료사전 또는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나 조직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스터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의 표준화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데이터를 위시한 모든 다른 단어 데이터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기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단어들 또는 값들을 이제 자료 사전에 우리가 만들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료 사전을 이제 사용을 해서 마스터 데이터를 위시한 조직 내의 모든 데이터들이 표준화가 될 때 비로소 양질의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구축될 때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다차원 데이터 분석과 같은 그런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과적인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의 통합 및 변환 과정, 즉 ETL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ETL 과정과 연관해서 데이터의 표준화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표준화 및 ETL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는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SQL 서버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변환을 실제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